안녕하세요, 포이사입니다. 이번엔 폭풍의 질풍 스킬로 빠르게 이동하며 몹들을 터뜨리고 다니는 폭질 인보커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맨주먹 얼음 타격 빌드도 정말 재밌게 즐겼는데 이 빌드도 그에 못지않게 시원하고 보다 속도감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리추얼리스트로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인보커 맞춤으로 패시브 스킬트리부터 장비 세팅까지 최적화시켜봤습니다. 그럼 짧게 최고 난이도 컨텐츠 플레이 영상 확인하시고 바로 빌드 세팅 보러 가겠습니다. Believe me, you will fall exile. Endless ravaging pain. Your affliction upon her will soon be erased. 스킬 세팅 보겠습니다. 보스 딜링을 담당하는 전멸 타격입니다. 먼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핵심 조준 치명타를 넣어서 치명타 100%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시면 74.77%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00%를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노드 중에 실명한 적에게 주는 치명타, 정신 팔린 대상, 혼미한 적에 대한 치명타, 치확 잉크 140%입니다. 이게 실명과 혼미 상태로 만들어야 얻는 잉크인데 보스전 때는 다 걸리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제 세팅 상태에서는 치확 10%당 주무기 치명타 명중 확률이 2% 좀 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4 곱하기 2 더하기 74 해서 102가 됩니다. 이렇게 치확 100% 좀 넘게 맞췄습니다. POB 열기 귀찮거나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 제 세팅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한시 쪽에 신중한 암살자를 빼봅니다. 74.77%에서 63.64%가 됐는데 치명타 확률 50%를 빼보면 10%가 좀 넘게 빠지는 거니까 현재 제 세팅에서는 10%당 2%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팅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걸 빼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멸 타격은 순간 이동하여 권능 충전 하나당 추가 2회 타격하는데 이 빌드에서는 권능 6개를 씁니다. 여러 번 타격하죠. 중요한 건 첫 타격에서 치명타가 터지면 다음 타격들에도 치명타가 터지고 안 터지면 다음 타격에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조는 연계를 무한정 획득하게 만들어주는데 폭풍의 질풍으로 정말 많이 때립니다. 순식간에 연계 60스택만 쌓아도 180% 증폭입니다. 암브로시아를 쓰는데 플라스크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번개 개인 70%를 얻고 있습니다. 베이스 딜이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그럼 전멸 타격을 쓰기 위해 권능을 얻어야 하는데 차율라의 손으로 얻습니다. 아일리트의 종과 고조 콤보로 연계 스택 60만 쌓으면 이 빌드에서 쓰는 권능 6개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고조로 연계를 쌓고 그 연계를 소진해 아일리트의 종으로 권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두 보조잼은 이번 시즌에 등장한 잼인데 얼핏 봐도 완전 콤보로 쓰라고 내놓은 듯 합니다. 그리고 치명타가 100% 터지기 때문에 저격수의 증표로 치명타 피해 보너스 잉크를 받고 죽음의 증표로 방어구까지 파괴해버립니다. 전멸 타격은 물리딜이 꽤 높습니다. 실명을 넣어서 이 노드들을 통해 보스전을 할 때 치명타 확률을 얻습니다. 전멸 타격 치확 100%를 위한 초석입니다. 차율라의 손으로 얻은 권능으로 매핑용 스킬인 충전 지팡이도 사용합니다. 화염 조율을 넣어서 3위일체 화염 공명 스택을 쌓아주고 실명을 넣어 조건부 치확을 얻어줍니다. 충전 지팡이는 주문이라 빠른 시즌을 넣으면 매핑 시에 체감이 됩니다. 파괴의 주문은 전멸 타격을 강화시켜주는 스킬입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카오스 게인이 높아집니다. 우트레드의 점술 보조잼을 넣고 카오스 숙련을 넣은 후 크게 중요하지 않은 보조잼인 지속시간 연장을 넣어서 우트레드의 점술 효과를 받습니다. 폭풍의 질풍에 리그월드의 흉포함을 넣고 무기 세트 1번으로 활동합니다. 2번은 쓰지 않습니다. 이 빌드는 공속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공속이 느려졌다면 사용 중인 무기 세트를 체크해야 합니다. 크레센도 3단계를 넣었는데 폭풍의 질풍은 강타가 아니고 타격이기 때문에 추가 적 2마리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매핑 시에 꽤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레벨이 19레벨입니다. 마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레벨을 낮췄습니다. 격파장법은 매핑 시에만 씁니다. 질럿 뻗기를 넣었는데 폭파에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싫으시면 범위 확대 2단계를 넣으면 됩니다. 극기는 어차피 폭풍의 질풍으로 이동해서 구르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잘 나옵니다. 선대의 부름을 넣으면
얼음 파편 튀는 게 시원하며 광역 딜링기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해냅니다. 이 빌드는 연계가 쌓기 쉽기 때문에 격파 장법에도 고조를 넣어줬습니다. 3.17을 넣어서 하나의 원소 공명 스택만 쌓아도 21% 증폭입니다. 보스전에서는 번개 공명 풀스택을 쌓고 매핑 시에는 격파 장법과 충전 지팡이를 켜고 다니면 가끔 3원소 공명이 쌓입니다. 보통은 번개 화염 공명이 잘 쌓입니다. 19레벨쯤에 우트레이드의 징조와 냉기 숙련을 넣어서 23레벨을 만들어줍니다. 23레벨부터 26레벨까지 증폭량은 같습니다. 천둥의 전령에 디알라의 갈망을 넣었는데 퀄리티 증가로 2회 번개 칠게 3회 번개 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핵심 조준 치명타 또는 번개 숙련이 좋겠습니다. 바람의 무희에 명상 2단계, 혼의 춤에 명성 1단계를 넣어서 만화 재생 속도를 늘려줍니다. 여기서 명상 레벨을 다르게 넣어야 합니다. 같은 레벨 2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2단계를 넣으면 모두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식인을 넣어줬습니다. 정신력이 부족하면 정밀함 빼주고 식인이나 명상 빼줘도 됩니다. 패시브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 전직 패시브 노드는 적을 베고 나는 곧 천둥이고 나는 곧 눈보라이며 은총으로서 저를 이끄시옵고 찍었습니다. 주얼은 이번 시즌 핫한 우물의 심장 다이아몬드 번개 냉기 개인 챙겼습니다. 3원소 어떤 개인이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세팅을 하나의 원소 딜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3원소를 다 올려주는 노드들을 찍기도 했고 인보커는 치명탓이 원소 저항 무시라 다 좋습니다. 전미연은 괜찮은 거 찾아서 상황에 맞게 사줍니다. 3시 방향에 오래된 주얼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옵션은 주요 패시브 스킬 효과와 공격 속도입니다. 스킬 효과 20% 넘는 것과 공속 2%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포인트 투자한 패시브 노드가 몰려있기 때문에 패시브 효과 증가 옵션 효율이 좋습니다. 주요 패시브 노드 5개라 공속만 봐도 10%입니다. 과대망상 주얼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취향에 맞게 구매해줍니다. POE는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도 있지만 딜탱 밸런스가 너무 안 맞고 딜만 높다면 생존 관련 옵션을 챙겨도 좋겠습니다. 저는 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근접 피해 증가와 치명타 피해 보너스 증가를 샀습니다. 더 좋은 옵션을 사려면 열심히 파밍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에메랄드를 쓰고 있습니다. 치명타 피해 보너스, 공격 속도, 감정 강도를 챙겼습니다. 주요 패시브 노드 보겠습니다. 조리 완료, 방어도가 어차피 0%라 페널티 없이 칩에 60% 얻습니다. 신속한 타격, 짐승의 가죽, 회피 갑옷 착용해서 효율이 좋습니다. 강화 반사신경, 그리고 소형 노드들이 생존을 크게 올려줍니다. 심장 분쇄, 심정지, 맹타격, 치명타 빌드이기 때문에 다 찍어줬습니다. 아찔한 명중, 충격 가하기, 타격수가 많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거의 확정으로 혼미를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습니다. 충격의 차크라, 연계 스택이 금방 쌓이니 피해 증가 60%라고 보면 엄청납니다. 리듬의 차크라, 그리고 소형 노드들이 연계 추적을 매우 빠르게 쌓게 합니다. 날렵한 호속타, 공속의 회피까지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명의 타격, 힘의 욕망, 열린 사고의 마음가짐, 몰입 상태, 요란한 파도, 진실의 순간, 정신 팔린 대상, 스킬 세팅으로 실명은 쉽게 걸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 50%나 증가시켜주는 이 노드는 매우 좋습니다. 살상 본능, 에너지 쉴드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100%인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효율이 잘 나옵니다. 치명타 노드들, 여기서 전멸 타격 치명타가 100%가 아니면 치명타 시 피해 대신 치명타 확률을 찍어야 합니다. 반대로 치약 100%를 맞췄으면 치명타 배율 노드를 거쳐서 주요 패시브들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영체 수호, 회피 갑옷이라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넘치는 힘, 신중한 암살자까지 찍어서 치명타 명중 확률을 높여줍니다. 키스톤 노드는 당연히 맨주먹 빌드니 공허의 소나기 기술을 찍었습니다. 회피 25당, 공격속도 증가가 아닌 무려 증폭을 시켜줍니다. 이 빌드가 굴러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치확을 올려줘서 전멸타격 치명타 100%를 만들기 수월합니다. 야생의 보행자 노드도 필수 키스톤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찍어서 만화 수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장비에서 공격 피해의 % 만화 흡수를 챙겨야 잘 작동합니다. 장비 세팅 보겠습니다. 투구는 에너지 보호막을 1순위로 챙겼습니다. 혼의 춤으로 인해 회피 7%만큼 에너지 보호막을 회복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회피가 19,000대라 약 1,300 정도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저항도 챙겨줬습니다. 갑옷은 회피를 1순위로 보고 저항을 챙겼습니다. 맨주먹 키스톤 노드로 회피가 높을수록 공격 속도도 빨라집니다. 여유가 있다면 전미에 붙는 튕겨내기 평점 옵션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론을 박아줍니다. 장갑은 현재 제가 임시방편으로 착용 중이라 경매장에 올라와 있는 좋은 장갑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플렛의 공속, 장착된 아이템 효과 100% 증가 옵션, 그리고 시리우스 부적까지 박힌 이런 장갑이라면 속도감이 장난 아닐 겁니다. 저도 제작으로 만들어 볼까 고민 중입니다.
장화는 이동 속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회피 옵션과 생명력 최대치를 챙겼습니다. 회피를 1순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항도 함께 챙겼습니다. 목걸이에는 회피 퍼센트 증가, 에너지 보호막 퍼센트 증가, 근접 스킬 레벨을 챙겨주고 그 외에 능력치와 저항도 챙깁니다. 튕겨내기 평점이나 매창 같은 옵션은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모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당은 폭풍 충전 넣었습니다. 반지는 한쪽에 무보석 반지를 착용하여 스킬 슬롯을 하나 늘렸습니다. 플랫과 저항을 챙겼고 물리 피해의 일부를 만화로 흡수하는 옵션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장갑에도 붙기 때문에 저는 임시로 쓰는 장갑에서 챙겼습니다. 추후에 반지와 장갑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균열 반지를 착용해서 플랫과 능력치를 챙겼습니다. 허리띠는 헤드헌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핑할 맛이 납니다. 헤드헌터를 구하기 전이라면 기바람, 공속이 붙은 어둠에 대한 경의 허리띠 또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희귀 허리띠를 쓰면 되겠습니다. 호신부는 수호 옵션이 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넉넉하다면 스킬 속도 옵션이 붙은 통과 1의 호신부를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생명력 플라스크는 즉시 회복 옵션, 마나 플라스크는 회복량 증가, 충전 증가 챙겼습니다. 암브로시아 보조잼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 퍼센트 증가 옵션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까지 장비 세팅을 살펴봤습니다. 이 빌드는 천장이 너무 높습니다. 더 고점을 노린다면 유효 타락 옵션이 붙은 고급 장비가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플레이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스전은 먼저 폭풍의 질풍으로 연계를 쌓고 차율라의 손으로 징표를 부착하며 권능을 수급해줍니다. 파괴의 주문을 사용하여 강화된 전멸 타격으로 보스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캐릭터 스펙에 따라 연계가 쌓이는 양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콤보가 꼬일 수도 있는데 두어 번만 해보면 금방 손에 익습니다. 일반 매핑 보스는 이 과정 중에 파괴의 주문을 생략할 때도 있고 그냥 폭풍의 질풍으로만 잡을 때도 있습니다. 매핑 보여드리겠습니다. 폭풍의 질풍으로 이동하며 동시에 딜을 넣습니다. 몹이 많아 몰려있다 싶으면 격파장법으로 시원하게 정리해줍니다. 폭풍의 질풍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스킬을 쓰면 다른 스킬이 먼저 나간 뒤 폭풍의 질풍으로 이어지는 판정입니다. 이 부분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폭풍의 질풍 그리고 격파장법 콤보를 많이 씁니다. 차율라의 손으로 권능을 수급해주고 충전 지팡이로 매핑력을 올려줍니다. 전멸 타격은 다용도로 쓰입니다. 구조물에 낑기거나 할 때 몹을 타고 빠르게 빠져나가며 처리하기도 하고 격파장법보다 이동 판정이 좋아 여러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또 잘 보이지 않는 몬스터들을 처리할 때도 좋습니다. 의식이나 시면에서 몬스터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을 때 그럴 때 써주면 좋습니다. 플레이하다 보면 각자의 스타일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드 총평은 정말 재밌어서 파밍 후에 더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템을 교체하고 패시브 트리도 좀 더 속도감 있게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틀은 잡혀있으니 각자 스타일에 맞게 튜닝하면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추가 및 수정사항이 생기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이사였습니다.